오화. 보리 비지 된장국 까칠한 마음도 녹이는 국 한 그릇. 요양원에 새로 입소한 박노인. 동네에서도 성미 까칠한 노인네로 소문이 자자했다. 요양원에 오자마자 간호사들에게는 반말을 일삼고 방 옮기는 것도 고집이 샜다. 첫 식사날 식당 안은 은근한 긴장감이 돌았다. 민지는 오늘 국을 된장국으로 준비했는데 막상 식판을 내밀자 박노인은 얼굴을 찌푸리더니 그대로 식판을 밀쳤다. 이 된장국 냄새가 너무 구려. 난 이런 거 못 먹어. 식당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옆 테이블에 할머니 한 분이 놀란 듯 고개를 떨구었고 직원들도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민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민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노인 곁에 다가갔다. 박 어르신, 혹시 보리는 괜찮으세요? 예전에 비지국 좋아하신다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박노인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눈빛이 약간 누그러지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민지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옛 요리책을 펼쳤다. 보리와 비지를 섞어 끓인 보리 비지 된장국. 이 조합은 흔치 않았지만 그녀는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한 그릇을 구상했다. 다음 날 아침 주방에서는 보리 삶는 냄새와 콩 비지의 고소한 향이 퍼졌다. 된장은 집에서 직접 가져온 3년 숙성 된장. 무, 애호박, 두부까지 넣은 국은 시간과 정성이 깊게 배어 있었다. 점심시간. 민지는 직접 국을 한 숟갈 떠 박노인 앞에 내밀었다. 오늘은 어르신을 위해 따로 끓인 된장국이에요. 보리와 비지를 넣었더니 냄새도 부드러워졌죠? 그는 말없이 국을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한 모금 떠 입에 넣었다. 그리고는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식판을 내려놓고 허공을 응시하던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런 된장국이라면 먹을 수 있겠네. 그날 이후 박노인은 조금씩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다른 어르신들과도 마주 앉아 식사를 했고 민지를 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도 했다. 한 그릇의 국.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달이었다. 6화. 부추전 장마철 기운을 되살리는 고소한 한 조각. 장마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었다. 새벽부터 빗소리는 지칠 줄 몰랐고 요양원 안엔 눅눅하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이 어르신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않겠다고 하셨고 다른 분들도 식욕이 떨어져 밥이 많이 남았다. 민지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빈 그릇들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럴 땐 부추가 딱인데. 그녀는 우비를 챙겨 입고 시장으로 향했다. 비에 젖은 신선한 부추가 그녀를 반겼다. 줄기가 탱탱하고 윤기가 흐르는 그것들 사이에서 가장 싱싱한 단을 골랐다. 주방에 돌아오자마자 부추를 깨끗이 씻고 당근과 양파를 곱게 다졌다. 그리고는 노릇노릇하게 전을 부친다. 지글지글 기름소리와 함께 퍼지는 고소한 냄새는 복도를 타고 어르신들의 방까지 퍼졌다. 오늘은 간식으로 부추전 드립니다. 민지의 외침에 어르신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다. 그중 한 할머니가 전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이 냄새 어릴 적 장마철마다 어머니가 부쳐주시던 그 전 냄새랑 똑같네. 부추는 예로부터 기양초, 기운을 일으키는 풀로 불렸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여름철 무기력함을 날려준다. 위장을 보호하고 기력을 회복시키는 부추는 이 계절의 보약이었다. 어르신들은 한 조각, 두 조각씩 부추전을 입에 넣었다. 어느새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어떤 어르신은 젓가락을 들고 리듬을 탔다.
그날의 부추전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다. 기억을 깨우고 몸과 마음을 되살리는 작은 마법 같은 음식이었다. 7화. 미역 초무침. 혼자 남겨진 마음을 감싸는 한 젓가락의 위로. 최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가장 조용한 분이다. 늘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거나 혼자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민지가 우연히 옆에 앉아 묻는다. 할머니, 입맛 없으시죠?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그때 할머니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새콤한 미역 있으면 좋겠네. 민지는 깜짝 놀랐다. 입소 이후 처음 들은 할머니의 요구였다. 다음 날 민지는 새벽부터 미역을 불리고 오이를 송송 썰고 직접 간 천연 식초와 매실청으로 양념을 만들었다. 입안에 넣는 순간 톡 쏘는 새콤함과 시원한 감촉. 민지는 그것이 할머니가 기억하는 그 시절의 미역 초무침이길 바랐다. 점심시간 그녀는 접시에 예쁘게 담아내어 조심스럽게 할머니 앞에 놓았다. 오늘은 새콤한 미역 초무침이에요. 시원하게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다. 한 젓가락 천천히 입에 넣고는 잠시 눈을 감는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이 맛이야 어릴 적 어머니가 여름이면 꼭 해주시던 그 맛. 그날 오후 민지는 할머니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작고 미세한 노랫소리를 들었다. 바느질을 하며 흥얼거리던 그 소리는 여름 오후의 바람처럼 조용히 퍼졌다. 작은 초무침 한 접시가 그리움으로 무거웠던 마음을 살며시 덮어주었다. 8화. 오징어 채볶음. 나눌수록 짭조름한 정이 깊어진다. 민지 씨, 혹시 오징어채 볶아줄 수 있어요? 오늘은 늘 무뚝뚝한 김노인이 먼저 민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갑자기 오징어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우리 마누라가 그거 참 잘 볶았지. 요양원 오기 전날 싸주더라고. 반찬통에 가득. 내가 그걸 혼자 다 먹었어. 그 말에 민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민지는 마른 오징어채를 고운 물에 살짝 불린 뒤 고추장 양념에 참기름을 둘러 볶았다. 기름이 너무 많지도 너무 맵지도 않게. 마지막엔 아카시아 꿀을 한 방울 떨어뜨려 누군가를 생각하며 만든 짭짤한 마음의 맛을 더했다. 점심시간. 민지는 조용히 김노인의 식판 옆에 작은 종지 하나를 놓았다. 그 안엔 오징어 채볶음이 담겨 있었다. 김노인은 젓가락을 들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했다. 고맙소. 그날 저녁 그는 반찬통을 들고 민지를 찾아왔다. 혹시 이거 조금만 싸줄 수 있을까요? 방에 가서 또 먹고 싶어서. 민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김노인은 반찬통을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짭짤하고 달콤한 오징어 채볶음 한 숟갈은 어쩌면 아내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닿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9화. 강된장과 고구마 순 마음의 골짜기까지 스며드는 된장의 힘. 입맛 없다는 박할아버지는 밥만 보면 늘 한숨을 쉬었다. 밥이 아니라 세월이 지겹다는 듯.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밥상에 고구마 순 강된장을 올렸다. 강된장 냄비 속에는 다진 돼지고기, 마늘, 된장이 진득하게 끓고 있었고 부드럽게 데친 고구마 순은 밥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할아버지, 강된장 드셔보셨어요? 고구마 순에 싸서 드시면 꿀맛이에요. 처음엔 무덤덤하던 박할아버지. 그런데 첫 숟갈을 넘기자마자 그의 표정이 멈췄다. 이 된장
손맛이 있어. 예전에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된장 맛이 이랬어요. 그날 박 할아버지는 무려 2공기를 비우고는 말했다. 이런 밥은 밥도둑이 아니라 밥강도여. 식당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도 눈가가 촉촉했다. 그리고 민지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된장 어머니가 겨울마다 담갔었어. 눈 내리는 날 장독대에 쭈그리고 앉아. 그렇게.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런 맛은 시간이 오래 걸려야 나오는 거죠. 정성과 기억이 푹 고아져야. 그날의 강된장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다. 세월 깊은 사랑과 추억의 찬장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10화 흰쌀밥과 묵은지 그리움으로 지은 마지막 한상. 요양원에 있던 한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다. 늘 민지에게 밥이 맛있다고 말해주시던 그분이었다. 민지는 그날 밤 눈을 감고 그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드셨던 식사를 떠올렸다. 흰쌀밥에 묵은지 그리고 조기 한 마리. 간단했지만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던 한 끼였다. 민지는 다음 날 조용히 그 식판을 다시 차려보았다. 빈 의자 앞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 조용히 놓고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다른 어르신들이 식당에 하나둘 모여들더니 말없이 자리를 함께 했다. 누군가 흐느꼈고 누군가는 그릇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민지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의 밥상은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마지막 밥상이에요. 그분이 떠나신 자리에 우리가 함께 기억을 담아요. 하얀 쌀밥과 잘 익은 묵은지. 그 단출한 식탁 위엔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이별이 담겨 있었다.